목적어를 먹는데, 예를 들면 목적어를, 뭐, 여기, 되게 해서 먹는다. 먹는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쓰기보다는요, 위에다 써드리는 게 더 나았어요. 되게 해서 먹는다죠. 먹는다. 그럼 그 또 다른 한국말로는, 인채로, 채로 먹는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채로, 또는 된 채로. 여기 이 과거분사일 경우는요, 이렇게 되죠? 과거분사일 경우는 되게 해서 먹는다. 형용사일 경우는 그러한 인채로 먹는다. 그런 상태, 형용 상태의 인채로 먹는다. 형용사 상태이도록 해서 먹는다. 되게 해서 먹는다. 그러니까 되게 해서 되게 만들어서, 뭐 뜨겁게 만들어서 먹는다. 뭐 차갑게 만들어서 먹는다. 이런 식으로, 또 무엇 된 채로 해서 먹는다. 된 채로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 해석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목적어 자리에 음식이나 음식 재료가 놓이는 거죠. 이거를 먹는데 요런 상태로 해서 이렇게 되게 만들어서 먹는다. 되게 해서 이런 상태로 해서 먹는다, 또는 상태로 채로 먹는다. 그 상태로 먹는다. 그 채로 먹는다. 두 가지의 느낌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 이런 목적어를 주어가 목적어를 음식이나 음식 재료를 어떻게 해서 먹는다, 어떤 상태로 되게 해서 먹는다, 뭐 이런 방식,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표현 방식이죠. 그리고요, 이때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매우 자주 하는 행동이죠. 최소한 하루에 3번 먹는 걸 기본적으로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자주 사용되죠. 자주 사용되고, 그리고 이러한 표현법, 어떻게 해서 먹는다, 이런 표현은 늘상 사용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먹어요? 이런다든지, 나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먹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밥을 데워서 먹는다, 뭐 피자를 뭐 뜨겁게 해서 먹는다, 뭐 고기를 뭐 구워진 채로 구워지게 해서 먹는다, 뭐 계란을 튀겨지게 해서 먹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이나 음식 재료를 어떻게 해서 먹는다, 이 방식, 이제 중요한 방식, 그죠? 먹는 방식, 이제 요리를 어떤 형태로 해서 먹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5형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5형식으로 표현된다. 3형식일 경우는 그냥 뜨거운 피자를 먹는다, 그냥 이런 식이지만, 5형식은 피자를 뜨겁게 해서, 피자를 차갑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재료, 음식이나 음식 재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3형식은 그냥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 이런 식이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변화, 그리고 그렇죠. 음식이나 음식 재료를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먹는다, 그죠? 섭취, 어쨌든, 그렇죠.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먹는 거예요. 요 변화로, 요런 상태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 eat 하면은 그냥 무엇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죠. 뜨거운 뭐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차가운 뭐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5형식에 대한 개념이 이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3형식 개념만 주로 가지고 있고, 5형식 그러한 그 표현에 대한 습관이나 또 생각이나 왜 그런 건 없어요.
제가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15년 이상 지도하면서 느낀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이 용법, 네, 예, 이게 용법이거든요. 이 용법, 기본적인 이 용법을 생각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원어민이 이 용법을 사용했을 때 이해하기가 쉽냐는 거예요. 또 뒤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주술 관계임을 알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식하면 안 되는 거죠. 수식하면. 그러니까 형용사한 음식, 과거분사된 음식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 상태로 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서 변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예? 그건데 그것을 갖다가 요렇게 된 이거를 먹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 단어들 네. 특히 이제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걸 몰라요. 네? 그러면 또 이제 그대로 졸업을 하면 또 성인이 되시고 일반 뭐 대학생분들이 되시면 또 이런 그 공부를 또 이제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용법을 생각하는 분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런 표현을 하시려고 한다면 영어 회화니 토킹이 다 관련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영어 회화나 토킹에서 영어 대화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사용 단어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동의미라는 거, 수동의미를 느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거와 이거 수동. 네. 그럼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 자녀를 가지신 우리 시청자님이시라면 특히 자녀에게 이거를 꼭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동사가 이런 형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오형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점 해석법. 네, 해석법. 네, 이것도 법을 알아야겠죠. 이런 걸 모르면은 이제 아무리 많은 독해를 해봐도 해석이 이제 대충적이고 그냥 단어 짜맞춰서 이제 억지로 하는 해석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정확한 그것을 모른 채로 계속 해석만 하는 거죠. 그러면 헛공부예요. 헛공부. 네. 자, 그럼 사용 단어들 쪽으로 넘어가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놓여서 사용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단어들이 놓여 있는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목적어가 있고요. 목적어를 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이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목적어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음식이나 이제 음식 재료 이렇게 음식 재료 그쵸? 음식 재료 이렇게 써드리는 게 낫겠네요. 음식이나 음식 재료가 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그러면 이제 형용사가 놓일 경우, 과거분사 놓일 경우인데요. 형용사가 놓일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제 cold 그러면은 차가운 상태로 해서 밥 그러면요 밥 cold 이제 boiled rice인데 어렵잖아요. 피자가 피자 cold 그러면 이제 차가운 상태로 피자를 차가운 상태로 해서 피자는 차가웠다. 피자를 요거를 차가운 상태로 해서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eat pizza warm 그러면 이제 피자를 따뜻한 상태로 해서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건 피자 hot 그러면은 뜨거운 상태로 해서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raw 있죠. raw 이거는 이제 날것인 요건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요것은 날것인이에요. 날것인 가공하지 않은 요것도 fresh도 비슷한 뜻이에요. fresh도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fresh 아시죠? 그래서 eat fish raw 그러면은 이제 고기를 그냥 날 것으로 먹는 것이에요. 날 것인 상태로 먹는다. 또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먹는다. 또 이제 arrive는 이게 이제 살아있는이에요. 살아있는
죽지 않은 살아있는이죠. 그러면 이거를 살아있는 채로 먹는다. 그러니까 낙지, 우리 세발낙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산 채로 먹는 사람이 있죠. 꿀꺽하고 네, 그런 거하고 그럴 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해석 방식이 두 가지다. 뭡니까? 이로 해서 먹는다. 네, 해서 먹는다. 로, 예, 이 어쩌기 글자가 로 해서 먹는다. 그리고 뭡니까? 뭐인 채로 먹는다. 네, 이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그 정교하게 구분해서 표현하지는 않아요. 어떻든 이것이 이 상태일 때 먹는다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피자가 차가운 이다예요. 그때 먹는다 이거예요. 피자를. 그러니까 또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음식이든 뭐든 어떤 것을 차가울 때 먹는다는 건 차갑게 해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운 채로 먹는다도 되는 거고 차갑게 해서 먹는다도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상태로 먹는 거니까. 그 상태로 되게 해서 먹든지 그 상태로 그냥 먹든지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과거분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상태로 되게 해서 먹든지 이건 되게 해서 먹든지 그 상태에 먹는 거예요. 된 상태에 먹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또 써드리면 시간 걸리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수동.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다 써드리는 게 낫겠어요. 1. 되게 해서 먹는다. 또 이 뭐죠? 된 상태에서 채로 먹는다. 되게 해서 먹는다, 된 채로 먹는다.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어차피 목적어 음식이나 음식 재료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게 해서 먹든지 된 채로 먹든지 똑같은 겁니다. 표현만 좀 다른 것뿐이죠. 네, 그럼 요거 보일 끓이다 있죠. 물 같은 걸로 끓이는 거에 과거분사. 예, 이거 수동의 느낌. 네, 그러니까 음식이 목적어가 음식 재료가 끓여진. 예, 아시죠? 예, 이건 끓여진 끓여진. 예, 네. fried 있죠? FRY가 과거분사. 그거의 과거분사죠. 이것은 튀겨진. 기름 등에 튀겨진. 예, 제가 수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어가 끓여진, 먹는다 목적어 끓여진, 먹다 목적어 튀겨진, 기름 등에 튀겨진. 예, 그리고 roasted. 그러면 여기 있죠? roast의 과거분사. 이것은 이제 이거 구워진이죠. 구워진. 네, 구워진. 그러니까 화덕에 바로 우리게 올려놓고 불 같은데 올려놓고 구울 때, 예, 그거 같은 거다 roast라고 하는데요. 예, 구워진. 예, baked. 예, bake 아시죠? 예, 이것도 일종의 굽다예요. 굽다. 이것도 구워진. 예, 이것도 이제 구워진. 네, 그 다음에 smoked. 예, 스모크하면 이제 훈제하다. 그러니까 연기를 이렇게 쏘이면서 연기를 이렇게 그을리면서 익히는 거 있죠? 예, 그거. 그러니까 훈제된. 예,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훈이라는 게 이제 이 연기 같은 걸 나타내잖아요. 훈제된. 예. 그냥 훈제를 이제 많이 자주 드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목적어가 훈제된 상태에서 먹는다, 상태로 먹는다, 상태로 되게 해서 먹는다, 훈제되게 해서 먹는다, 예, 구워지게 해서 먹는다, 이런 식으로. 예. 여기 dried는 dry, dry 건조시키다의 과거분사. 그래서 요거는 건조된, 예, 요것은 건조된, 예, 말려진, 그렇죠? 우리 오징어 같은 거, 예. 건조된 상태로 해서 먹는다. 건조되게 해서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슬러스트.
이거는 슬라이스는 이제 얇게 저밀다. 이게 얇게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채 썰듯이 얇게 이제 또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얇게 이렇게 이렇게 베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슬라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그런 식으로 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얇게 이렇게 나와질 거 아닙니까? 무 같은 것들이 이런 것이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얇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슬라이스드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슬라이스드란 게 이 자리에 놓이고 쓰이고 unprocessed. 요거 이제 processed는 이제 가공하다인데 이제 on이니까 이제 부정이죠. 안 가공된, 가공되지 않은 이거죠. 또 써드리면 이제 가공되지 않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가공된 대부분 다 가공돼서 저기 됐는데 가공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표현할 일이 있죠. 그래서 processed 그렇게 하시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사전에 이제 표기된 용법입니다. 형용사하고 과거분사가. 근데 영국에서 영국식 사전에서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해놨어요. 그렇지만 영국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영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미국식 용법을 구사하는구나, 미국식 말투를 쓰는구나, 이제 미국식 어투이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분명히 옥스포드 영영 사전에는 이러한 용법은 없어요. 그런데 미국식 사전 있잖아요. 얘는 있어요. 그리고 외국 이제 특히 미국 계열이죠. 외국 대학교의 모범 장문 모범 예문들에서 도출되기도 하고 당연히 또 이제 그 사전에도 표기되어 있고요. 이런 용법이 이런 단어들도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터넷 이런저런 그죠? 문장들에서도 이제 보이고요. 사전에서도 이렇게 해서 먹는다, 이런 채로 먹는다라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형식과 오형식의 차이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 이트 동사로 된 거죠. 근데 삼형식일 경우는 아예 차가운 무엇을 그냥 먹는다죠. 이미 차가워진 것을 먹고 이미 뜨거워진 것을 먹고 하는 건데 이렇게 놓이게 되면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요것이 요 상태에서 먹고 요 상태가 되게 해서 먹는다. 요 상태인 채로 먹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SC이죠. 그래서 요것은 요거 이다. 그렇죠? 목적어는 차가운이다. 그 상태로 먹는다. 또는 그 목적어 차가운 상태이도록 이다가 되는 거죠. 이도록 해서 먹는다. 요런 두 가지. 요거는 수동으로 끓여진 상태로 해서 먹는다. 끓여진 채로 먹는다. 튀겨진 채로 먹는다. 튀겨진 상태로 해서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원어민들하고 이제 가정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같이 하숙을 한다든지, 뭐 공동 생활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이제 음식을 가지고 음식이나 음식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 먹는다, 어떤 방식, 이게 방식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쓸 일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아시죠? cold, warm, hot 이런 건 아시는데 raw, fresh, alive 이런 건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살아있는 채로 먹는 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빙어 같은 경우도 그냥 살아있는 채로 먹는다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빙어 있잖아요, 쬐그만 거 우리나라. 그리고 또 뭐 살아있는 세발 낙지 있잖아요. 아주 작은 낙지는 그냥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편이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여기 과거분사 놓은 경우는 요게 이렇게 된 상태로 과거분사 수동 요거 꼭 가시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뭐 보일링 하고 현재 분사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음식 재료가 지가 끓고 음식 재료가 지가 뭐 튀김질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튀김 당하는 거죠. 음식이 튀겨지는 거죠.
그렇죠? 구워지는 것이고 얘가 어떤 걸 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끓여지고 음식 재료,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음식 재료나 음식은 끓여지고 튀겨지고 구워지는 거죠. 건조되는 거죠. 지가 어떤 것을 건조시키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런 관계, 특히 과거분사할 때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형용사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과거분사는 요거와의 이제 수동 관계, 수동의 느낌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상태 그대로잖아요, 원래가. 근데 요것은 동작이 가미된, 끓여지게 하는, 또 튀겨지게 하고, 그죠? 구워지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여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 인간 행위로 가 아니지만은 슬라이스는 슬라이스 하는 행위의 저기 그 수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된 채로 이렇게 하셔야지 이걸 갖다 능동 ing형으로 막 놓으면 틀리는 겁니다. 예, 그 어법 시험에 나오면 막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VING형 그거는 능동이에요. 이건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수동이 되는 거죠. 목적어가 끓여지고 목적어가 튀겨지고 목적어가 구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ing 놓으면 목적어가 지가 뭘 끓인다는 식으로 뭘 튀긴다는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뭐 그 정도는 뭐 잘 아실 겁니다. 네, 자, 요거는 좀 아까 슬라이스를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요 형용사하고 요 과거분사 이렇게 놓고 이제 통으로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중학생, 고등. 왜냐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오형식 구조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오형식 구조문을 공부한다고 안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일반 문법 같은 데서 잠깐 동사의 종류는 뭐 하고 간단하게 몇 페이지 정도 나오고 끝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해석 방식조차도 잘 모릅니다. 해석 방식 자체도 잘 몰라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트 동사나 각 동사가 이러한 구조를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거에 과거분사 놓는 거 수동적인 느낌 이것이 체감이 되지를 않아요. 네, 그냥 독해만 많이 할 뿐이에요, 사실은. 그 독해할 때에도 예를 들면 독해할 때에도 예를 들면 얘에 boiled 그러면 그것을 끓여서 먹어라 하고 능동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거 얘에 fried 그러면 그것을 튀겨서 먹어라. 그 튀겨라 그거잖아요. 그럼 능동이잖아요. 이건 수동이잖아요. 끓여서 먹어라. 끓여지게 해서 먹어라죠, 원래는. 근데 끓여서 먹어라 다 해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오늘 끓여지게 해서 먹어라? 한국 어법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구워지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해요, 한국말을. 해석문을 다 보세요. 저 같으면 항상 한국어한테 목적어가 끓여지게 해서 먹어라, 목적어가 튀겨지게 해서 먹어라, 목적어가 구워지게 해서 먹어라,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야지, 요 단어하고 매치가 바로 되잖아요, 한국말도.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대부분 다 끓여서 먹어라, 뭐 튀겨서 먹어라, 구워서 먹어라 다 능동표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대충은 해석을 이해는 한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끓여지게 해서 먹는 건데 끓여서 먹어라? 튀겨지게 해서 먹는 건데 튀겨서 먹어라? 그게 해석이 된 것 같았지만 안 된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끓여서 먹어라를 영어로 하면 그러면 수동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끓이다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무언가를 끓이다, 능동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어 수동문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미묘한 이 절차를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여기 그 한글 능동문을 영어로는 수동이 되거든요. 그럼 그냥 이게 수동이 바로 연상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러면 애초에 영어 수동문은 여기서도 영어 수동적 수동으로 해석문을 봐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또 이제 영어로도 수동으로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습관이 안 들어있단 말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국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특히 이런 데서 약해요. 한국 학생들이. 네, 됐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시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태로 해서 먹는다? 어떤 상태인 채로 먹는다? 네, 해서 만들어서 먹는다? 어떤 상태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과거분사,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예, 인식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요거 해석 방법, 주술관계. 이 주술관계라는 거는 저기 뭐 그렇다네 하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예, 문장처럼 체감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단어들까지 설명을 드리지 이제 시간이 없어 못했고요. 예, 3형식과 5형식의 비교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런 단어들을 놓으시고 쓰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수동문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수동문의 경우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 수동문, 문일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음식, 예, 요 이제 재료, 예, 재료 등이 이제 주어 자리에 있어요. 주어 자리에 있고, can, 뭐, be 하고, eaten, 그러면 이제 수동태죠. can be eaten, 먹여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음식이 뭐 예를 들면 HOT 그렇잖아요. 이제 COLD 뭐 이런 식으로 뭐 RAW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뭐 FRIED fried 이렇게 놓여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이 음식 재료가 음식이나 재료는 뜨거운 상태로 해서 먹을 수 있다. 뜨거운 상태로 먹어질 수 있다. 예, 뜨거운 상태로 해서 먹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이런 문장도 많아요. 영어는 능동태, 수동태 반반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VOC에 네, 여기 이제 O가 일로 가는 거죠. 음식 재료가. 그쵸? 요 자리가 hot, cold, raw, fried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eat인데 beaten으로 바뀌는 거죠. 이 eat.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뜨거운 상태로 대게에서 먹는다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음식. 예. 요로 왔죠? 음식은 뜨거운 상태로 대게에서 먹어진다. 예. 뜨거운 상태에서 먹어질 수 있다. 예. 그냥 요거 그죠? 날것인 상태로 먹어질 수 있다. 이제 먹어질 수 있다고 이제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떤 주어가 요것을 요러한 상태로 먹는다. 예, can 붙이면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이게 5형식 요게 그러니까 뭡니까? 예, 요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V고 요 부분이 OC이죠? 여기가. 그렇죠? 여기 OC. 그렇죠? 예, 요렇게 보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수동문은 이런 상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목적어가 일로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by 누구 이거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 거의 쓰이질 않습니다. 예, 그 표현이 안 해요. 잘. 네. 그냥 이 음식을 이제 음식은 보통 이 음식은 어떻게 먹을 수 있다. 먹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거의 쓰질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주어, 예, 먹는 자가 표현돼야 되죠? 예. 사람이라든지, 그죠? 예, 유라든지, 뭐, 그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요거는 표현이 안 되고, 이제 음식을 어떠한 채로 먹어질 수 있다. 예. 재료가 어떠한 상태로 되게 해서 먹어질 수 있다. 예. 뭐, 바이 사람이겠죠, 뭐. 그러니까 이 음식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것 끓여서 먹을 수 있어요. 끓여서 먹으면 돼요.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꼭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건 능동문이죠. 오형식 능동문, 이거는 수동문. 이렇게 해서 오형식 보호에 그 아까 그 단어들 있죠. 그거 놔서 수동태문으로 쓰는 경우도 많다. 예, 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쳐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동태, 능동태 문, 그러니까 아주 익숙해야죠. 전환이. 예, 수동문과 능동문, 여기 능동이죠. 능동문의 이거 전환을 자동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영어 문장을 제대로 제어를 잘 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냥 문장 독해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문장 독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요약된 걸로 모여져서 독해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중구난방이죠, 뭐 문장들이. 그렇죠? 네, 이야기 흐름으로 가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취약한 게 뭐냐면 독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식으로 만들어진 문장들 있죠. 예,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독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 문장들을 많이 접하지만 이렇게 요약되고 정리되거나 또는 변화, 방법, 예를 들면 수동문, 능동문을 그 전환하는 방법, 그런 것이 들어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트 동사가 오형식 구조를 취할 수 있고 취할 때 어떤 형태의 단어들이 놓였는지, 예, 또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게 독해 문장에는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다 딱 보이고 어쩌다 이트의 삼형식, 어쩌다 이트의 오형식, 이런 식으로 어쩌다 보이는 것이지,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단어들도 한꺼번에 쫙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많이 한다 해도 정리가 안 돼요. 독해를 많이 한들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구난방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정리가 안 된 지식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게 가장 취약하다. 그러니까 독해에 있는 문장 단어들 뜻을 엮어가지고 해석하는 건 잘 할지 몰라도 어떠한 특정한 것에 대해서 정리해봐라고 하고 이렇게 주면은 못해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근본적 문제이고 기반 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반 실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독해를 많이 하고 그 문장들 막 암기 막 하고 이런 식이죠. 근데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장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문이나, 그렇죠? 장문, 스피킹, 그렇죠? 스피킹 설명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방법을 알아야지, 그렇죠? 또 오형식 방법을 알아야지 장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먹는다는 오형식, 이트의 오형식 구조를 취한다. 네, 거기에는 보호의 형용사, 과거분사, 그런 걸 놓고 쓴다. 이런 걸 알아야 장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동태문은 그것은 이렇게 뜨겁게 해서 먹어진다. 그러면은 오형식 수동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국 그 방법을 그러니까 독해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 우리 학생들 대부분 독해, 문제 풀기 이게 위주죠. 원리 학습, 변화 같은 거, 그런 원리와 변화에 관련된 학습은 거의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특히 이게 수행평가 장문, 스피킹 수행평가 들어가가지고 요것이 대학 입시의 성적 경쟁 점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 이런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공부, 이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나요? 예? 그럼 장문은 어떤 식으로 좀 공부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답을 잘 못하세요. 그럼 문장들 이제 한글을 영어로 바꾸고 한글 영어 이걸 암기하면은 이렇게 해주고 암기시키면 그게 장문 학습입니까? 장문법을 알아야죠. 장문법, 그렇죠? 법을 알아야죠. 방법, 이런 게 장문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네. 자,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시면 특히나 더 독해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뜻이죠. 근본적인 문제. 자, 이런 걸 위해서라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 꼭 이 영상을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니 뭔지 자료 찾으시기가 어렵습니다.
예, 영어에 예, 돈을 많이 들이셔서 교육을 하신다 하더라도 뭐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돈 주고 사실 게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뭐 강의나 이런 내용들은 저에게 그 거의 만나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자녀에게 꼭 보게 이제 해주셔야지만 엄청난 실력자, 그러니까 근본적 문제 해결하는 기반 실력, 기반 실력이 기반이 단단해야지 독해도 술술술술 잘 되는 거예요. 기반 실력이 문제다 이겁니다. 네. 근데 기반 실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독해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해도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실력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막혀버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선 대충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여기서 다 막혀버린다는 거죠. 예. 자, 도움이 되시길 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특히 우리 시청자님께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 반드시 이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번에는 이렇게 오형식 구조에서 오형식 구조에서 이트 동사가 오형식 구조에서 형용사나 과거분사를 놓고 표현하는 그런 문장들과 이해하는 방법, 이런 구조 이해하는 방법과 해석 방법과 그리고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 이 자리에 놓이는 단어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크게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어 드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